네, 이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분석과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아주 그냥 심상치 않은 수준을 넘어서 이제 겁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환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화가 약한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강한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유로가 약하다. 엔화도 약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에 있어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면서 약세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원화 약세 요인만 있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안정적인데 원 달러 환율만 오른다라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 외환위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긴축, 유럽의 경기 불안,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 세 가지 변수가 합쳐지면서 좀처럼 조정을 받기보다는 원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차손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 수급에서도 확실한 외국인이 이탈 눈에 띕니까?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7월 4일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6조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고 1,310원, 20원, 30원, 40원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줘 왔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만 약세였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전반적인 다른 나라들이 더 나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괜찮다라는 시각 때문에 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밸류에이션도 싸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날 하루 7천억 넘게 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팔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선 시점에서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도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이상 징후, 균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는 업종이 있다면서요? 일단 대표적으로 IT 가전하고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일단 IT 가전은 좀 빼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 기업의 보유 예수가 풀리면서 유동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MSCI에서 편입되어 있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외국인은 비중을 좀 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수급이 어느 정도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입니다. 여러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7월, 8월, 9월까지 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앞선 시간에도 저도 듣긴 했는데 여러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출도 좋고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없는 보조금 이슈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리고 보조금 이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충격은 단기적으로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업종, 몇몇 종목에 너무 편중됨에 따라서 시장 전체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 업종을 빼고 본다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철저히 단기 매매입니다. 좀 싸 보이는 업종은 샀다가 반등하면 정리하고 반등하면 정리하는 시점에 싼 업종을 또 사고 또 반등하면 팔고 싸 보이는 거 사고 이 패턴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선물 매매에 있어서는 안 사고 있습니다. 시장을 좋게 본 때는 보통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같이 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에는 멈춰 있고 현물 시장에서는 IT 가전과 자동차 업종의 수급이 쏠린 상황에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컨빅션,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좀 단기 매매, 단기 가격 메리트에 따른 매매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시장 전체로 돌아가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이 겨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이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실적 이익 추정치가 잘 나와준다면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부담스럽고 8%를 넘나들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하고 있고 네. 유럽 경기는 더 불안해지고 있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금리 인상, 경기 둔화를 완전히 이겨낼 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좀 그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경기가 이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합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이 자동차 업종은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머지 업종들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반도체 업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IT 수요는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나 뭐 운임 지수가 다 하락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들은 남아 있는. 그러니까 판매되는 가격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가운데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PPI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마진 스프레드, 판매 단가와 판매 단가는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마진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전반적인 기업 이익 환경들은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환율 효과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 엔화, 유로와 위안화 대비로는 원화는 강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그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율 효과를 더 세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수출 모멘텀 둔화되고 있다. 수출 금액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들이 기업 실적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이 뭐 일시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 같지만 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네, 좀 맞습니다. 상당히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될 거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반전 요소라고 하면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네, 지표 맞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네. 그 내용만 보면 괜찮아 맞습니다. 보이는데 연준이 사실 고용도 상당히 중시하지 네, 네.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네. 뜨뜻무지근하다 못해서 장중에는 플러스 1% 가던 증시가 마이너스 1%로 하락했고 코스피도 뭐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오전장에는 반등 시도를 하다가 오후장에는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장의 힘이 약하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고용지표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고 그리고 실업률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참가자율이 더 높아지면서 골디락스와 같은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왜 반등을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이슈가 그날 예.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괜찮다라는 이슈를 모두 꺾어버릴 만큼의 모멘텀이었나? 가스를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저는 그동안 며칠 동안 이어졌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긴축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불안하고 못 나와도 불안한 거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긴축에 대한 부담,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담, 요 두 가지 변수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괜찮았어라는 것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반등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불안 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보단 조금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은 뭐 고용 지표보다는 물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네. 결국 연준이 매파 기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물가가 계속 높은 고공행진을 한다면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시장도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네.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네. 시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일 FMC, 9월 FMC가 있거든요. 그때를 전후로 해서는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자, 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말하는 닐 카시칼이라는 연은 총재까지도 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모두 다 물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도표라고 하죠.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기준금리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성급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내년 하반기에는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더 키워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인내가 필요한 네,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접을 게 아니라면 네. 또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요. 이 현재 시장 이런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뭐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뭐 통신이나 음식료나 배당주 사자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을 사지 말자. 오히려 안전한 자산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 채권. 아마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채권 금리가 더 반등을 하겠지만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원달러율 경우도 지금 워낙 올라서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네. 달러 인덱스는 105포인트, 원달러율은 1,330원, 40원 수준? 그 정도 수준이면 좀 관심 있게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TF 상품으로 여러 가지들이 나왔으니까요. 거래량, 거래대금을 같이 보시면서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 네. 관심 업종이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죠. 자동차가 밀린다 하더라도 뭐 전저점을 깨고 가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싼 반도체와 인터넷이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네. 최근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도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싼 업종을 사서 반등하면 팔고 이 패턴을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 많이 하락한 게 반도체하고 인터넷,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들 업종을 짧게 보신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자동차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눈치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장에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